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로마 시대의 개선 장군의 명맥을 잇는 특성상 여자 황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테오도라가 아우구스타로 불리며 황제의 대우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메인이었죠. 그녀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요. 헤라클리오스 황제의 미망인 마르티나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시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성은 외국 사절단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이 핑계였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의 어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페라토르. 라틴어로 최고 사령관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바로 황제를 지칭했습니다. 정복전쟁에서의 진두 지휘와 싸움이 황제의 최대 임무였기에 여성은 황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로는 없는 법이잖아요. 결국 동로마 제국에선 첫 여성 황제 이레네가 탄생했습니다. 마르티나가 아들 헤라클로나스를 내세워서 황제가 되려 했다가 혀가 잘린 채 쫓겨난 지 1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레네는 레오 4세의 황후이자 콘스탄티누스 6세의 어머니입니다. 남편 레오 4세가 죽었을 때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가 겨우 10살이었으므로 이레네는 어머니로서 섭정을 하며 실질적인 동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헤라클로나스의 섭정이었던 마르티나랑 같은 입장이죠. 이레네의 섭정도 역시 마르티나 때처럼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레네는 단순히 여자이기 때문에 개선 장군이 될 수 없어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출신의 이레네가 성상 옹호론자였기 때문입니다. 영국 튜더 왕가식으로 말하자면 영국 국교회 지지 세력과 기존의 카톨릭 세력의 충돌 같은 거였어요. 성상 파괴 운동으로 새로운 세력이 득세한 시점에서 성상 옹호론자인 이레네가 다시 나타났던 거죠. 동로마 제국이 유럽과 확실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분기점이 바로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성상 파괴 운동을 시작한 레오 3세는 비잔틴 제국의 암흑기를 끝내고 중흥기를 연 황제입니다. 헤라클리오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2세. 황금코를 가진 황제 기억하시죠? 유스티니아누스 2세가 살해당한 후에 비잔틴 제국은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2년마다 황제가 바뀌는 극도의 혼란기를 끝낸 새 황제는 레오 3세였습니다. 레오 3세는 소아시아의 이사우리아 출신이었기에 이 왕조를 이사우리아 왕조라고 부릅니다. 군인으로 출발해서 황제가 된 그는 이슬람의 침략에서 제국을 구했고 24년 동안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콘스탄티누스 5세는 무려 34년간 제국을 통치했고 통치 기간 내내 성상 파괴 운동을 극렬히 전개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5세는 가장 평판이 나쁜 비잔틴 황제로 남았습니다. 그의 별명 코프로니무스는 똥 같은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황제를 똥이라고 다들 부를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에 대한 원망이 깊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레네는 콘스탄티누스 5세의 아들이었던 레오 4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그녀가 17살에 결혼했고 아테네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알려진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아였다고 하더라고요. 레오 4세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처음부터 어린 아들 콘스탄티누스 6세와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아들이 겨우 5살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인 이레네와 공동 통치를 했고 5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성상 파괴 운동을 시작했던 할아버지, 성상 파괴 운동에 열중해서 똥이란 별명으로 불렸던 아버지와 달리 레오 4세는 성상 옹호론자들에 대해서 심하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인 이레네 때문이었겠죠? 이레네는 성상 복구에 대한 그 열정을 인정받아서 그리스 달력의 성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6세가 겨우 10살의 황제가 됐으니 자연스럽게 어머니 이레네가 전권을 행사했습니다. 마르티나 때처럼 여자가 섭정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반발,
플러스 성상 파괴론자들의 반발까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6세는 재위 초기부터 폭동에 직면했고 이레네는 이들을 숙청하면서 권력을 장악해 갑니다. 또한 성상 파괴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제가 성인이 됐지만 섭정 이레네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6세가 잠시 어머니를 내치고 직접 통치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도망치다 붙잡혔고 어머니 이레네가 주최한 회의에 마지막 선고를 들으러 끌려 나왔습니다. 이레네는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의 부적합한 인물이라 선언했고 그 순간 이레네의 밀명을 받은 누군가가 번개같이 콘스탄티누스의 두 누나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가여운 황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기록이 모호합니다. 살았어도 산 게 아니었겠지만요. 이레네는 이렇게 황제가 됐습니다. 5년간 단독으로 최초의 여자 황제로서 동로마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녀가 아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행위 때문에 이레네는 전혀 인기 없는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교황 레오 3세는 폐륜적인 여자 황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실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에게 황위를 수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샤를마뉴, 독일에서는 카를 대제라고 부르는 현재 서유럽의 시족격인 황제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출현은 유일한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자부하던 비잔틴 제국의 입지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레네의 인기가 이것 때문에 더 떨어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레네는 그녀 덕분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최측근인 환관의 배신으로 황위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재무장관이었던 니케포로스를 다음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니케포로스는 안전하게 궁전으로 인도됐고 성 소피아 성당에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적인 문제는 다 해결돼 있었습니다. 이레네 편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레네는 다음 황제가 된 니케포로스와 대독한 자리에서 점잖게 그의 배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요약해 들려주며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은퇴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니케포로스는 그녀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레네는 레스보스 섬으로 유배됐고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다 초라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녀가 눈을 뽑고 방치해서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아들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죽음이었죠. 니케포로스 황제는 평판도 결말도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 황제는 전쟁터에서 살해됐는데 이 죽음조차 그를 전혀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니케포로스의 죽음은 로마군 한 개 군단의 파멸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평을 들었다고 하네요. 레오 3세가 비잔틴의 중흥기를 연 황제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성상 숭배 논쟁 때문입니다. 성상 파괴 운동을 둘러싼 여러 논쟁 속에서 비잔틴의 정치 체제와 문화는 서유럽과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성상 숭배 논쟁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시작된 재정일치의 원칙이 재확인되는 계기가 됐고 기독교 문화와 그리스 문화 그리고 동방 문화가 결합된 독자적인 비잔틴 문화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왕권의 불안정 속에서도 비잔틴 제국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잔틴이 그 당시에 이미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비잔틴의 관료들은 매우 유능했고 특히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황제에게 가끔 대들긴 했지만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콘스탄티노플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중흥기를 맞아 서부 유럽과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 비잔틴 제국. 제국은 최장기 통치자였던 바실리우스 2세가 죽은 1025년 번영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짱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